정도만 나면 충분히 누구라도 할 수 있고, 그때부터 프리스타일이 불가능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드제이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켠 이유는 우리가 춤에 있어서 가장 큰 기둥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프리스타일, 하나는 코레오그래피인데, 우리가 이 춤을 출 때 이 두 가지의 표현의 형태로 춤을 많이 춥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조금 더 적합한지, 그 전에 프리스타일과 코레오그래피의 어떤 장점과 단점, 각각의 특징,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프리스타일과 코레오의 어떤 그런 차이점이나 특징들, 그리고 무엇이 더 자신한테 좋은 표현 방법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한 저와 다른 생각이 있거나 또 제가 말하지 못한 다른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물론 이 춤을 오래 추고 춤을 많이 연구하기는 했지만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사항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고요. 다른 의견 얼마든지 가능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제가 춤춘 경력도 거의 25년 가까이 되고 있고, 무용과에서 또 힙합으로 학생들을 가르친 경력까지 있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가 단지 개인 견해냐, 또 이렇게 보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지식적인 도움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먼저 이제 프리스타일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프리스타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즉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짜여진 동작의 순서 없이 어떤 음악이든지 한 번에 듣고 바로 즉흥적으로 춤을 춘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몸을 본능적으로 좀 움직여야 되고요. 그런 부분의 기능과 또 그런 부분을 잘 하기 위한 트레이닝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프리스타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코레오그래피는 계획적이죠. 그래가지고 동작이 미리 다 짜여져 있고 그 동작에 순서로만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 내가 그 순서만 알고 있으면 그 노래가 나왔을 때 굳이 뭔가 고민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그 순서에 의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노래에 맞는 안무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좀 더 정교하게 그 노래를 표현하는데 더 좋단 말이죠. 가사 하나하나까지 다 미리 생각을 하고 동작을 짜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노래에 좀 더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한 것은 프리스타일보다는 어떻게 보면 코레오그래피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프리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어렵죠. 왜냐하면은 즉흥적으로 노래를 듣고 춤을 추기 때문에 그 노래의 가사 한 부분까지 다 표현을 한다라기보다도 그 노래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나 분위기, 아니면 그 노래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전반적인 주제 정도만 표현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그런 가사 전달보다도 자신이 받은 느낌, 그런 부분들을 더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프리스타일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프리스타일의 장점과 단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말했다시피 프리스타일은 굳이 순서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외우는 노력이 없이도 어떤 음악이든지 춤을 바로 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자유롭죠. 내가 언제든 춤을 추고 싶을 때, 내가 어디서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을 때 바로 플레이가 가능한 것이 프리스타일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춤추고 싶어? 그럼 춰야지 하고 빡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프리스타일의 매력인 것 같아요. 프리스타일의 매력 중에 두 번째는 즉흥성, 그리고 본능적인 움직임에 대한 그 어떤 되게 날것의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무 같은 경우에는 정교하게 짜여진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표현력에 감탄을 하지만, 프리스타일, 특히 여러분들 배틀을 보실 때 무엇을 기대하면서 보죠? 뭔가 그 배틀러, 그리고 프리스타일 하는 그 사람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무브들이나, 어떻게 저런 처음 듣는 음악에 저런 비트 킬링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움직임을 다양하고 다이나믹하게 할 수 있지? 이런 부분들에 되게 열광을 하면서 보잖아요. 그게 바로 프리스타일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리스타일은 그래서 할 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뭔가 생각을 하면서 이 음악에 어떻게 춤을 춰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프리스타일이 불가능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왜냐면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과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순간 내가 본능적으로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은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프리스타일 하기 어려운 상태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볼까요? 그럼 우리가 프리스타일을 잘하고 싶어. 그럼
어떤 연습을 먼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춤을 출 때 생각을 하지 않고 춤을 출 수 있는 연습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말이 안 되게 들리는 게 일반적으로 춤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아니 어떻게 춤을 생각을 안 하고 출 수 있어? 당연히 동작 생각을 하면서 이 다음에 동작이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고 춰야 춤이 나오지 어떻게 생각을 안 하고 춤을 추는 거야? 그런 의구심을 이제 갖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래서 자꾸 생각에 의존하게 돼요. 그게 불안하니까 생각을 안 하고 춤을 춘다라는 게 말이 안 되게 느껴지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라고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자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고 계속 몸을 움직이는데 이 다음에 뭐 하지? 이 다음에 뭐 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자, 음악은 처음 딱 시작할 때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쵸? 물론 중간에 비트가 안 나오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음악이 끝났나요? 아니에요. 음악의 시간은 계속 앞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몸의 움직임과 내 어떤 지금 상태가 그 음악의 시간에 흘러가는 그 시간 타임라인과 같이 가야 되는데 생각을 하면 어때요? 이 음악의 타임라인에서 내가 이제 떨어져 나오게 돼요. 음악은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쿵 소리를 듣고 이 쿵 소리를 캐치 못했네?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음악은 이미 몇 초 앞서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더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렸다 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서 아르르 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려면 내가 내 몸에 미리 습관처럼 습득되어진 동작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프리스타일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프리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따로 없지만 각각 댄서마다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습관처럼 몸에 배어있는 어떤 스타일적인 동작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댄서는 평소에 아이솔레이션으로 많이 움직임을 연습을 했어. 그럼 그 동작이 버릇처럼 모양 배웠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인 것 같지만 우리도 솔직히 습관이라는 것에 되게 의지를 많이 하며 살고 있죠. 처음에 우리가 젓가락질을 할 때 보면 젓가락질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처음 밥 먹을 때 젓가락이라는 행위에 되게 집중하면서 막 떠야 돼요. 그러다 막 흘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를 많이 반복하다 보면은 내가 굳이 젓가락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거나 옆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냥 젓가락 좀 밥 먹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춤 동작을 생각하지 않으려면은 내가 먼저 그 춤 동작들이 버릇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순서로 정해놓지 않고 그냥 열어놓는 거죠. 그냥 몸이 흘러가는 대로 맡겨두면 그게 프리스타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려면 프리스타일은 동작이 기준이 아니죠. 동작의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동작으로 저 댄서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프리스타일은 뭐가 중요하냐면 음악의 리듬을 정확하게 타고 있느냐 아니면 음악의 리듬에 벗어나서 움직이느냐 그게 프리스타일의 가장 큰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음악이든지 간에 모든 음악에는 리듬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기본은 뭐 비트 킬링을 하거나 가사 표현을 하거나 그런 신박한 움직임을 하기 이전에 내가 그 음악의 리듬을 일단 캐치할 수 있는 귀나 어떤 감각이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해서 음악의 리듬을 캐치하는 능력이나 아니면은 음악의 리듬을 내가 몸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을 먼저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트레이닝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딱 되고 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떤 동작이든지 어떤 움직임이든지 내가 그 리듬 안에서 음악이 딱 흘러나오면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리듬을 캐치하고 그 리듬에 일정하게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이제 프리스타일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리스타일은 동작의 순서도 없어요. 그 사람이 그냥 하면은 그게 그냥 순서인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프리스타일은 춤을 춰야 되며 연습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음악의 리듬을 기준으로 해서 춤을 추게 된다. 그래서 리듬을 탄다라는 것이 프리스타일 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즉흥적으로 춤을 출 때 움직임은 즉흥적이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잡고 가야 되냐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리듬이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럼 프리스타일로 넘어가 봅시다. 프리스타일은 즉흥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죠? 내가 이 음악을
얼마나 온전히 표현을 하느냐, 그죠? 음악의 가사나 어떤 특정한 소리나 미세한 어떤 포인트까지 얼마나 그걸 가시화해서 사람들한테 잘 보여주고 그것을 멋있게 디자인해가지고 또 잘 보여주느냐. 그 다음에 이 동작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쉐어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이제 요게 코레오그래피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코레오그래피는 어떤 한 개인이 만든 동작이죠. 그래서 순서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의 음악에밖에 출 수가 없어요. 내가 한 코레오를 외워서 그 음악에 춤을 출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코레오의 순서를 가지고 다른 음악에 춤을 출 수가 있어요? 어렵죠. 물론 억지로 끼워 맞추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뭔가 되게 어렵고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분명히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코레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음악을 좀 더 디테일하고 멋있게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성이 되게 뚜렷합니다. 또 하나는 코레오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쉐어할 수 있어요. 프리스타일 같은 경우는 내가 쉐어할 수 없어요. 내가 그때 즉흥적으로 춘 춤을 어떻게 내가 다시 기억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겠어요? 이게 되게 문제란 말이죠. 내 춤을 알려주고 싶으면은 무조건 내가 이런 형태로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내 움직임의 메커니즘은 이런 스타일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려면은 그거를 다른 사람이 습득할 수 있도록 순서화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프리스타일러들도 수업 시간에는 자기 프리스타일을 보여주면서 내 움직임은 이런 거에 근간을 두고 움직이고 있어 라고 해서 어느 정도 안무화, 루틴화해서 알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쉐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음악에 춤을 췄으면은 그 음악을 내가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이 음악에 어떤 영향을 받았고, 이 음악에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를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고 나누고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게 코레오그래피는 가능하다. 그래서 단체로 뭔가 하나 된 동작으로 하나의 음악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솔직히 프리스타일보다 코레오만 한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코레오는 또 그런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매력과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레오는 뭐가 중요해요?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음악의 그 타임라인에 맞춰진 어떤 소리나 가사, 감정까지도 동작으로 정확하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순서에서 조금만이라도 벗어나면은 틀려버린 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코레오의 순서를 얼마나 내가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냐. 그래서 내가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도 코레오그래피를 창작한 그 사람과 동일하게 할 수 있냐. 아니면 내가 창작을 했더라도 내가 순서를 외워야겠죠. 그래서 내가 순서를 정확하게 외워서 이제 음악만 듣고도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냐. 그 순서를 외우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그 시간을 가질 수가 있죠. 내가 연습실에서 시행착오도 해보고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해보고 본능적으로도 움직여보고 루틴화 해가지고 계획적으로 움직여보고 해서 제일 좋은 조합을 내가 찾아서 그 음악에 맞게끔 그 음악을 제일 잘 표현하게끔 세팅을 하고 또 1단계, 2단계, 3단계 수정 작업을 거치면서 이제 완성시키는 이제 그렇게 해서 완성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높게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코레오의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이제 프리스타일과 코레오를 이렇게 짧게 영상 하나에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코레오에 대해서 또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실제로 춤을 추는 걸 보면서 설명을 듣는 거랑 또 프리스타일 마찬가지겠죠. 서로 비교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랑 이렇게 또 이야기만 전달하는 거랑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하나로 뭐 프리스타일의 모든 것들을 다 설명했냐, 뭐 코레오의 모든 것들을 설명했냐, 물론 그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략 이런 개념이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성공한 거다. 저도 이 영상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다 드릴 수는 없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을 달아주시거나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또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과연 프리스타일로 춤을 추는 것이 우리가 찬양할 때 조금 더 좋은 형태냐? 아니면 안무로 춤을 추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좋은 형태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떤 것들이 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좋은 형태처럼 느껴지나요? 저는 프리스타일도 할 수 있고 안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선호하는 스타일은 저는 프리스타일을 좀 많이 선호하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프리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가 온전히 어떤 하나님께 집중해서 순간적으로 그 받은 어떤 은혜나 아니면 지금 듣는 이 음악이 너무 좋고 이 음악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지금 이 장소에서 이랬을 때
생각하지 않고도 바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상황과 그런 모습을 내가 바로 영상에 담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요. 내가 굳이 다른 사람의 동작을 막 배워야 될 스트레스도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의 스타일로 내가 춤을 추고 내 스타일로는 춤을 출 수가 없어, 이것도 아니잖아요. 온전히 내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춤을 추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도 온전한 나로서 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만든 안무에 내가 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면은 온전히 나로 내가 내 스타일로 나의 것으로 찬양을 드느냐, 그렇게 말하기는 좀 목마름이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프리스타일을 더 선호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뭔가 우리가 집회 같은 데서도 다 같이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각자 자신이 하고 싶은 기도를 하지, 앞에서 그 인도자가 기도말을 읊어주고 그걸 회중들이 따라하진 않잖아요. 그죠? 자기가 바라고 싶은 기도가 있으면은 자기 입으로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지, 누군가가 정해준 기도물을 낭독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뭔가 집회에서 하나님 춤을 찬양합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안무의 형태보다는 그런 프리스타일의 형태로 각자 이렇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좀 더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좀 더 모두가 더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바라는 거는 저처럼 많은 사람들이 정말 프리스타일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바라고요. 뭐 그런 것들 교육할 수 있는 제 능력이 있으니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도움을 얻어서 저처럼 하나님을 좀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레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부적합하냐?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코레오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만약에 제사함을 받았어. 그래서 그 제사함이 너무 감격스러운데 그 제사함에 대한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댄서로서 이 노래에 내가 제사함을 받은 은혜를 좀 표현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안무를 짜게 되시죠. 프리스타일은 그냥 이 노래에 바로 춤춰버리면 나만 은혜가 되는 거야. 근데 코레오는 이 노래에 내가 코레오를 짜서 사람들에게 쉐어를 하면은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쉐어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레오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 공유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만 저 이런 은혜 받았어요 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 음악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안무해서 가지고 왔다, 우리 함께 이 춤을 배우면서 이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또 그런 즐거움과 은혜가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코레오가 바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말 필요한 두 가지의 형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가지가 이제 지향하는 바가 다르죠. 매력치도 다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코레오에 좀 특화된 성격이나 성향, 기질을 가진 댄서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프리스타일에 좀 특화된 성격이나 성향, 기질을 가진 댄서나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각자 자신의 탤런트대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을 받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베스트는 둘 다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저처럼. 저도 물론 이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둘 다 하고 싶은 욕심이 확실히 있습니다. 둘 다의 매력이 너무나도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개인적으로는 프리스타일을 선호하지만 전 안무 짜는 것도 좋아하고 안무를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쉐어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워십 댄서라면, 또 크리스찬 댄서라면은 프리스타일과 안무를 다 가능하게 트레이닝이 되는 것이 제일 좋은 방향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제 그런 가치관으로 춤을 추고 있고 연습을 하고 있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딱 한 말씀만 드리면, 안무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이 편한 반면 프리스타일은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두려움이 좀 있어요, 하는데. 근데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라는 것 자체는 물론 기본적으로 세상 댄서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댄서들도 좋아하지 않는 감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댄서들은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사탄이 주는 감정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프리스타일은 막춤이 아니에요. 분명히 연습하는 방법도 있고 기준도 있습니다. 코레오와 똑같아요. 코레오는
그 기준이 순서일 뿐이어서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따라하기 쉬울 뿐이고, 프리스타일은 개념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을 알고만 나면 충분히 누구라도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까지 갈 수 있다. 라는 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만족스럽고 또 다음 저의 어떤 이야기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레싱 처치의 위드제이였습니다.